예 변호사님, 네. 과연 판사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느낌을 받는 일들이 최근에 몇 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재판 이걸 보면은 이화영 재판, 네. 뭐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재판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법정에 가고 판사 앞에 서면은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뻣뻣하니 하품하고 콧방귀나 끼고 앉아있고 이런 정도로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러니까요. 상황 아니냐 이런 누가 얘기를. 재판하고 누가 재판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누가 고양이 앞에 되게 보통 사람은 쥐신는데 이게 고양이가 이재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들이 왜 이재명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예. 23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벌써 1년 3개월간 쭉 재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뇌물 사건과 함께 네. 대북 송금 문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거의 다 해놓고 이제는 뭐 딱 한 번 정도만 해도 될 증인 한 정도. 명 남았고. 예. 그럴 정도인데 이걸 신진우 부장판사가 후임한테 넘겨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예, 있는 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증인 한 명하고 양쪽에서 이제 주장이 이제 그동안 증거 조사했는 거. 예, 서증 예, 뭐 그것만 조사. 확인하면 되는 거로 남았다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인가 얼마 전에도 고교 손님하고 제가 아마 이화영 사건은 선고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뭐 강규태 부장 이런 사람하고 달리 예.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쪽으로 아니 2월 19일인가가 그 인사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번 달 30일에 재판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 다 마무리를 해버리자. 네. 그 증인 신문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인 신문도 그 신모 국장이라고 그 사람이 평화협력국장인데 신명섭이네요. 예, 예. 이게 이화영 사람인데 건강 핑계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동안 이화영 측에서는 재판 기피에다가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재판 지연 전략을 써온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그럼 판사도 다 알 일이니까 그때 서증 조사랑 같이 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인사발령이 나서 임지로 가기 전에 선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 본인은 뭐 2월달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재판을 하고 2월 그 재판 기일은 또 잡지도 안 했다고 그러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이재명 대표 전 관련된 거죠. 예. 이화영 씨도 그 재판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 지휘권이라 그래요. 소송 지휘. 예. 이걸 전혀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였어요. 없죠. 예. 왜냐하면은 판사가 있죠. 당사자, 검찰이나 피고인 쪽에서 신청하는 증인. 네. 이걸 다 해주면 재판 한 20년 해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판사가 기록을 보고 미리 이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면 있죠. 아마 다른 사건은 배당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부가 저도 그 판사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재판부가 엄청나게 큰 사건, 저런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런 게 있는데 있으면 딴 사건을 배당을 거의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빨리 끝내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면은 기록을 세세히 빨리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재판장하고 주심이 검토해가지고 왜냐하면 쓸데없는 증인도 신청 많이 합니다. 그걸 재판장이 뭐 얼마든지 카트 해버린다면서요. 해야죠. 안 하고 해야지 있잖아요. 재판이 제대로 굴러가지. 예. 아니 당사자는 누구라도 관련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신청하고 싶어 해요. 예. 증인을. 예. 그런 걸 다 받아주다 보면 또 그리고 재판 하다 보면 있죠. 처음에 신청할 때는 처음에 재판 시작할 때는 그 별로 중요성이 없던 증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진행하다 보면 왜 재판도 생물이 돼가지고 네. 그 증인을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다 받아주면 결심하려고 하면 신청하고 결심하려고 하면 신청하고 이러면 재판이 부지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재판을 좀 빨리 제대로 끝내야겠다 싶으면 기록을 갖다가 검토하고 주심하고 논의를 해서라도 이 증인은 우리 채택하지 않겠다. 그런 게 실제 재판에서 또 많아요. 또 보통의 재판은. 그런데 이재명 재판, 이거 워낙 거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그러다 보면 반대쪽 검찰이 신청해도 꺾을 수가 없어요. 검찰이 신청하는 증인 중에 상당 부분이 조서에 이미 다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리고 상대방 증인 사실은 있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때는 피의자겠죠. 이거 좀 참고해서 조사해달라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때는 묵비권 행사해버리고 우리 법원과 싸우겠다. 그래버리니까 법원에 오니까 진짜 이게 이 사건에 아주 조그만 부분 아는 사람도 증인 신청해버리고 그 다음 안 나와버리고 법원이 채택 일단 하면 있죠. 이걸 또 취소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다 받아주다 보니까 재판이 몇 년을 끄는 거죠. 특히 이화영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진우 부장판사 자체가 자기의 인사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금 그렇죠. 재판을 늘려가지고 좀 재판 기일을 좀 촘촘하게 해서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본인 스스로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것 같아요. 나는 왜 내가 이거 폭탄을 짊어지냐. 폭탄을 뒤로 돌려야겠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 인사 핑계 대고 가버리는 거죠. 가겠다. 그러니까 후임한테. 전에도 우리 여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이런 중요한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이 인사로 해서 가고 다른 사람이 후임에 와갖고 하면은 뭐 재판 갱신 절차로 시간도 그렇죠. 늦어지는 정도 있지만 그동안 했던 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은 좀 인사를 보류하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걸 검토를 좀 해달라고 좀 이야기했었죠. 근데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님 아주 뭐 좋은 분이고 점잖은 분이지만은 어떤 결기 누구하고 한판 이렇게 불의와 붙겠다는 그런 투사적인 면이 전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반대쪽 어떤 캐릭터를 가진 보수의 이런 대법원이 됐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그 재판을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인사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앞으로 이게 많은 정치적 사건이 재판에 있잖아요. 맡은 재판장들이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시범을 보여주면 이런 전례가 생겨버리면은 내가 그냥 재판 대충 하고 그냥 인사철만 기다린다.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결론을 내고 가야 되니까. 물론 사표는 강효태 부장같이 사표를 내는 건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대법원장이나 어떤 그 법원 수뇌부에 이 재판을 갖다가 이번에 뭐 법원장도 재판하라 하고 이런 방안을 많이 냈어요. 민사재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어떤 결론이 나야지 전국이 정상화되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도 그런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이 재판을 맡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 손에서 끝내야 한다는 그런 관례가 생겨버리면 이런 그 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것도 이번에 아까 우리 이은주 그 의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뭐 판사들은 1월달 12월만 돼도 2월달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기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뭐 말씀하신 대로 황기태 판사 그동안 1년 6개월간 이 심의에다가 사표 딱 던지고 내가 뭐 조선시대 사또냐 뭐 나는 자유다 하고 랄랄하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도 증인도 49명이나 다 채택해갖고 이제 33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더라고요. 그 사건을 49명을 할게 그러니까 강기태 부장판사도 이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자칫하다가는 이재명한테 찍히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 신진우 부장판사도 그동안에 이화영 측에서 얼마나 이 재판부를 농락을 했습니까? 그 백정화 부인이 와가지고 정신 차려 하면서 변호사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법관 기피 신청해갖고 77일간을 또 재판이 지연됐잖아.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그냥 이 사법부를 농락한 거죠. 농락하고 사법 방해하는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폭탄 지기 싫다. 자기가 부담받기 싫다 해가지고
이렇게 폭탄 돌리기로 끝나버리고. 인사를 핑계로 해갖고 후임자한테 넘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어야 되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23일에 또 동일 같은 날입니다만은 대장동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김동연이 이때도 이재명이 앉아 있다가 오전 오고는 아이고 내가 요새 조금 뭐 흉기 비슷했거나 몸이 안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가라고. 전임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일주일에 4번씩 받았는데도 한 번도 하루 종일 하는데도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보다도 전임 대통령은 더 황제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재명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때도 뭐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국정감사 나오지도 않아 버렸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그 단식하고 재판 열렸었는데 그때도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하더니 국회 가서는 또 뭐 자기들 예. 그 필요한 표결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건 완전히 이재명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래서 있냐. 제가 이번에 이런 이재명 대표 관계 사건을 보면서 법원 스스로 자기 위상을 있죠. 추락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3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소신껏 하라고 이걸 정부에 기속시키지 않고 입법부에도 기속시키지 않고 독립된 기관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정치권에는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마치 정치가 법원 위에 군림한 듯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재판부가 과감하게 한번 일장 대결을 벌여야죠. 안 된다. 앉아 계세요. 재판하고 가세요. 이거 그대로 가면은 저기 체포영장 발부하겠습니다. 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법원만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뭐 굴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의 결기를 보여야지 이게 그 국민들도 국민들이 볼 때 나한테는 힘없는 평민한테는 강하고 어떤 정치인한테는 저렇게 약하네. 그럼 법원을 우습게 생각하나 무시한다고요. 그 아주 폄하하고 그래서 그 이 법원이 있죠.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슨 민사재판도 재판만 생기면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 이러다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통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 법원이 힘이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재판을 갖다가 받는 그 국민들이 어떤 그 법정에서 법리로 싸우고 증거로 싸우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힘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아까 사법농단 이야기 잠깐 했지만 그게 법원 내부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만천하에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니까 되네. 이런 걸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재판만 걸리면 어떤 연줄이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낮에도 무슨 상담 하나 하면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정치인한테 우대해 주는 것도 안 되고 비하하는 것도 안 되고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대해주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재판을 해야지 국민들이 재판이란 게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할 때 사법권이 살아있고 이 법원이 존재하게 되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존중을 사법권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구나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 정치인 보호자 기관이 되면 그래요. 이런 걸 할 때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을 안 써서가 이 불리한 판결 나왔구나. 백을 안 썼다고. 백을 안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법리와 증거로 진 게 아니고 내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었으면 나도 그런 재판 받을 건데 그러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안 되면 적어도 이재명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재판부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선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부탁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게 사법부의 파행이 오는 거예요. 파행.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니고. 정말 이 꼼수가 판치는 재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자칫하다가는 이게 야바이 판이냐 뭐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초한 거예요. 판사들. 그래서 저희 대법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법원 행정처장도 임명이 됐고 일부 인사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정치권의 특혜성 이런 재판 행위 맞습니다. 특혜성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입장을 그럼요. 표명하고
재판 지연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예. 이렇게 지휘권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법관을 우대해주고 그다음 나중에 잘 되도록 해주고 예. 그리고 고등부장 제도가 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야 승진제도가 있어야 정말 제대로 재판도 옥석을 하고, 가릴 수 있잖아요. 옥석을 판사들을. 가리는 거죠.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거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그럼요.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아니 나라의 상권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있죠. 국가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국가라고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가 없거든요. 법치주의 국가라고. 이재명은 지금 황제 재판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가서 하품하고 지각하고 재판에도 황제 재판을 만든 게 예. 바로 법관들이라니까요. 30분씩 뭐 자기 연설하게 하고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가겠습니다. 내가 고개 검찰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판사가 그러시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